자, 오늘은 기온과 강수와 바람, 기온 19쪽의 기온, 20쪽의 바람, 그리고 21쪽에 나와 있는 강수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위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외의 요인인 수륙 분포나 해발 고도도 이 기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쪽의 학습지를 보면 이 햇빛이 직방으로 들어와서 부딪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더워서 항상 이곳은 여름이지만 이 위로 올라갈수록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늘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햇빛이 많이 받는 이쪽을 저위도라고 부르고 저위도의 경우는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은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극지방은 고위도라고 부르고 이 고위도 지역은 냉대 또는 진짜 추운 곳은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위도의 영향을 받아서 햇빛이 비춰주는 양인 일세량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0쪽으로 넘어가서 20쪽에서 먼저 볼 내용은 연교차와 일교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교차와 일교차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화면을 잠깐 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 지금 기온과 강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이고 꺾은 선 그래프는 기온이죠. 그래서 막간꺾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을 최고로 더운 달, 최고로 따뜻한 달이라고 해서 최난월이라고 불러요. 최난월이라고 부르고,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을 최한월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7월이 기온이 가장 높은 달, 즉 7월이 여름인 곳은 북반구라고 할 수 있고, 남반구의 경우는 7월이 겨울이 됩니다. 그 반면에 북반구의 1월, 그러니까 우리의 1월이 겨울이지만 남반구의 1월은 여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여름에 수영복을 입고 남반구에서는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핵심 개념,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교차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연교차라고 하는 용어는 가장 더운 달에서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뺀 값입니다. 가장 더운 달에서 가장 추운 달의 값을 뺀 것을 연교차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온이 높은 달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일교차라고 하는 개념은 하루 중에서 가장 더울 때의 기온과 가장 추울 때의 기온을 뺀 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림 49를 봤을 때 그림 49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일반적으로는 연교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교차라고 하는 것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일교차가 큰 곳은 조금 다릅니다. 적도 쪽은 일교차가 작고, 적도 쪽은 일교차가 작고, 이쪽 부분이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쪽 부분에 이렇게 색깔을 칠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핵심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 체크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큰 기후,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큰 기후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써주세요. 0에서 30도 사이가 되고 0에서 30도 사이가 될 때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는 기후대가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열대기후, 열대기후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건조기후, 건조기후도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 사실은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겨울이 엄청나게 춥고 여름이 엄청나게 더운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보다 저위도에 있는 지역은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클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열대기후의 경우는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늘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의 기온 변화가 적어서 일교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건조기후는 공기 중에 물방울이 없어요. 빨대 빨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빨대 빨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서 공기 중에 물방울이 없으면 일교차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장마철의 경우는 일교차가 굉장히 클까요? 작을까요? 일교차가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장마철엔 공기 중에 물방울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부른다.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부르고 바람은 일반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왜냐하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이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바람도 공기의 흐름이다 보니까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불게 되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열받으면 저기압. 너는 오늘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구나 라는 말 할 때 넌 왜 오늘 저기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넌 왜 오늘 고기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질이가 따로 없어요. 넌 왜 저기압이야? 그 말은 나 오늘 저기압이야 라는 말은 나는 오늘 열받았어 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열받으면 저기압이 된다는 거예요. 열받으면 저기압. 열받으면 저기압이 되고 저기압이 되면 가벼워지니까 공기가 위로 뜹니다. 자, 공기가 위로 뜹니다. 공기가 위로 뜨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되면 이 비가 내리게 돼요. 자, 비가 내리게 되고 반대로 고기압인 경우에는 이제 비가 잘 안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고기압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막이 형성되기도 해요.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바람의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쪽에서 불어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방이표를 했을 때 여기가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라고 하면 이것은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니까 북서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바람 이 부분까지는 조금 쉬운 부분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될 것 같고 21쪽부터는 다음 화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